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주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죠? 하여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뭐 이상기온 여름에 많이 덥다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 예고해둔 대로 어떤 집을 팔고 어떤 집을 사야 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번 주에는 어떤 집을 팔까요?를 더 많이 얘기했고요. 오늘은 어떤 집을 사야 할까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집을 사야 될지 저에게 부동산 로드맵, 투자 로드맵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어떤 집을 팔까요? 뭐 한 4가지 정도 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궁금하시죠? 안 보신 분들은 돌아가서 보시고 오십시오. 이번 주는 어떤 집을 사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격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선 시장의 기본적인 뭐 장기 흐름이라든가 현황을 봐야 됩니다. 네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유주택자가 집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산다는 거는 현 세제상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지금 산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둘 중 하나예요. 무주택자가 사거나 예. 아니면 집 한 채 가진 분이 갈아타거나 이게 둘 중 하나예요. 예. 2채 이상 가진 분이 투자로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초점을 거기에다 맞춰 놓고 예. 아마 이제 시장 흐름이 이렇게 갈 거예요. 현재 5월 말까지는 이제 급매가 있었어요. 종부세 때문에. 근데 6월 1일 날 종부세가 확정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아, 그래, 1년간 그럼 좀 기다려보자. 그렇죠. 하고 매물이 좀 감소하게 될 겁니다. 매물 수가. 근데 이제 반면에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5%만 올려주고 버틸 수 있었던 전세입자들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세 잔금일이 뭐 8월 달에 돌아온다. 그러면 한 6월부터는 보러 다녀야 돼요. 그럼요. 이제 5% 올려주고 눌러앉지 못하니까 전세를 새로 구하든가 전세를 구하지 못하면은 뭐 월세로 가든가 또 전월세를 구하지 못하면 빚지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집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6월부터는 펼쳐진다고요. 그 전세 시장이 참 큰 변수 늘 얘기하시는 게 진짜 다가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정부에서는 계속 이 전세 대출을 풀어줬기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 작년부터는 전세 대출을 다시 누르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뭐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또 월세가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세를 누르면 월세가 오르고 지금 뭐 이게 굉장히 딜레마에 정부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전세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쪽으로 넘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의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데 이걸 내가 인정하고 사야 되는가? 그렇죠. 또 다른 길이 열려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분양을 받으면 내가 청약 가점이 높으니까 분양을 받으면 되는데 이걸 포기해야 되고 또 3기 신도시가 또 뭐 추가 분양을 할 텐데 그런 거 분양받을 기회를 내가 집을 사는 순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구입하면 손해를 많이 보게 현재 제도가 돼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네요, 진짜 무주택자들은.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하면 불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거를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안 해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이제 국가의 제도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혼인을 못하게 하고 이혼을 해야 유리하게 만들고 집을 사면 불리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걸 근본에서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집을 사야 되느냐? 앞으로 시장 상황은 저는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비싼 집이 계속 더 비싸지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전세와 매매로 나눠서 보면은 예. 전세가 빼기 매매가 빼기 전세가를 우리가 보통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갭이 적은 주택이 있고 갭이 큰 주택이 있어요. 예. 그럼 갭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전세는 실제 사용 가치를 반영하는 거고 매매는 교환 가치잖아요. 그렇죠. 이 갭이라는 거는 일종의 투자로서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구입하는 사람이 늘어서 갭을 키워놓은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투자 가치를 바라보고 갭이 크더라도 제대로 된 거 뭐 서울, 강남 뭐 이런 식으로 찾고 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만약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면은 내가 이걸 구입해서 크게 돈을 번다는 데 초점을 두면 집 사기 정말 힘들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어쩌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가 집을 안 갖고 있으면 이 정부만 믿고 집을 안 사고 있으면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내가 크게 손해 볼 수 있다.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집을 구입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갭이 큰 거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사는 게 맞는 거고. 예. 이제 내가 거주할 집을 구입하는 경우와 또 이런 그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경우 보면은 거주할 집은 본인의 생활 반경 안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자녀가 있으면 학군도 봐야 되고 출퇴근 교통도 봐야 되고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좁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갭이 적은 곳들 이런 것들을 그냥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인플레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사준다. 는 차원에서 구입한다면은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게 훨씬 선택의 범위도 넓고 또 가격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럼 이건 투자 목적이 더 크게 적용이 되겠네요. 근데 그렇죠. 이게 1세대 한시적 1세 2주택 무주택자가 무주택자 그러니까 거주와 투자를 죄송합니다. 분리하는 거죠. 예. 내가 거주하는 곳은 뭐 출퇴근이라든가 그쵸. 뭐 생활 반경이 있으니까 거기 맞게 거주를 하시고 자꾸 이렇게 뭐 분양 나올 거 뭐 3기 신도시 이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 청약 가점 60점도 안 되는데 자꾸 그 뭐 청약 기다리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소액이라도 갭 투자를 해두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은 제가 특별히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지역을 얘기하면은 그 지역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지역은 되도록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곽 대표님 이게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인플레 대비 해지 개념을 한다 너무 좋은 얘기 같긴 한데 그 상대적으로 상실해야 될 거를 생각하면 잘 못할 것 같아요. 무주택자나 특히나 뭐 생애 최초 집이 여태까지 없었다거나 이랬을 때는 상실을 해야 되는 것들을 비교할 때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이걸 또 강요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면서 아마 국내에서 청약 상담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일 거예요. 수천 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공한 확률은 한 10% 정도뿐이 안 돼요. 차라리 청약을 포기하고 본인 여건에 맞춰서 매수를 선택했던 분들은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8, 90%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치에 의한 지금 상황도 강요는 못 하겠어요. 그렇죠. 청약 포기하시고 뭐 이걸 사시라 이런 얘기는 네. 못 하지만 그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무주택자들한테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싼 값에 분양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자기 여건에 맞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정부에서 오히려 집을 못 사게 한 맞아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뭐 거의 폐지에 가깝게 바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분양가에서는 지금 건축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지금 시공사가 집 지을 못해요? 시공사가 예,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분양가가 크게 뛴다고 봐야 그렇죠. 돼요. 그럼 일반 분양가를 예. 청약 가점이 높아서 받는다 한들 예. 예전처럼 뭐 로또나 이런 거는 이제 언감생심 옛날이어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3기 신도시 처음 얘기했던 2018년 9.13 대책 때 예, 예. 우리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3기 신도시 2026년 이전에는 못 들었을 거다. 그때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여러 차례 얘기하셨죠. 곧 뭐 21년도에 착공하고 뭐 이런 23년 얘기들을 입주한다 했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지금 무주택자들이 예측하듯이 그렇게 싸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택지비가 오르는데 일단 땅값이 보상가가 오르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제도를 막 못 사게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거기에 현혹돼서 집을 안 사고 있는데 안 사고 있다가 나중에 분양을 받아서 성공할 확률은 정말 10% 이내고 맞습니다. 확률을 높이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능력에 맞춰서 살 수 있는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봐요. 물론 집값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면 안 되죠. 계속 사시면 안 되죠. 계속 사면 안 되는데 지금 전 세계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집값이 오를 때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럼요,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장기 흐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0년간, 200년간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뭐 가격이 급등했던 코로나 때문에 급등했던 게 잠시 조정받는 거로 그렇죠. 봐야지 이게 뭐 대세 하락의 시작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무주택자들은 지금도 적극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1주택이신 분들이 올해 7, 8월에는 굉장히 갈아타기를 많이 하실 거로 보여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개예요. 상급지로 갈 거냐. 그렇죠. 아니면은 키워서 갈 거냐. 큰 평수로 갈 거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은,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르는 장세였지만, 앞으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급지가 좀 퇴조할 거로 봐요. 평준화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중대형은 아직은 반등을 안 했기 때문에 상급지가 올랐듯이 중대형도 한번 반등하는 장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뭐 30평대 있다가 뭐 40평대나 이렇게 옮겨가는 거는 큰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돈을 돈을 조금만 보태도 돼요. 근데 내가 외곽 지역에 살다가 서울로 상급지로 옮겨가는 거는 대출을 크게 일으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일지는 모르지만은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몇 년 안에는 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출이 많은 사람부터 이제 타격을 뭐 받는.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그럼요. 비용이 크잖아요. 이런 분부터 침체기에 굉장히 고생하게 돼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대형을 이제 추천을 그러니까 본인의 주장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예. 만약에 이게 이제 수도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상급지, 하급지를 단지 수도권이냐 서울이냐 이렇게만 나눠 봤을 때 상급지에 있는 걸 팔고 하급지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상급지로 진입하기는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역별로 많이 편차가 나거든요. 어떤 지역은 많이 공급이 일어난 지역은 이제 뭐 특히 상기 신도시겠죠. 그렇죠. 그런 주변 지역은 침체기 때 못 빠져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공급량이 많지 않은 지역들은 빠져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단기나 중기적인 변화에서는 입지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한 10년 이상 막 20년씩 이렇게 장기로 보면 입지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입지 자체가? 예, 입지는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때 앞으로 입지가 좋아질 곳, 개선될 곳을 선택하는 게 그것도 또 하나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떤 집을 팔고 어떤 집을 사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눴고 이번 주는 어떤 집을 사야 할까요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무주택자 분들부터 얘기를 해주셨어요. 무주택자인 분유는 현재 장 자체가 투자 개념보다는 실수요 장이고 그런데 그 인플레 해지라 그러죠. 해지. 그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확률 게임으로 따졌을 때 상기 신도시다 또 몹쓸
얘기를 하던데 어디가 또 개발 공약을 하면 그걸 이런 거 확률 게임 하지 마시고 인플레 해지 차원에서라도 무주택자는 그 청약을 내가 해서 당첨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막연한 기대보다는 뭐 구매를 해 놓으시는 것이 더 좋다. 여건에 맞게 하나 전세 끼고 구매를 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우리 곽 대표님의 오랜 투자 상담, 투자 예측 측면, 경험치게 봤을 때는 그것이 훨씬 더 확률 게임으로 높은 수익을 가져올 확률이 더 크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 물건 또는 일시적 2주택 물건을 구매하실 때는 상급지냐 대형이냐, 동급지에서 대형으로 갈 거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을 수 있는데, 곽 대표님은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는 평준화 장세이기 때문에 중대형 반등장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중대형으로 동급지에서 갈아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얘기해 주셨고요. 세 번째, 입지가 개선될 지역.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 어딘데 서울보다 못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입지가 개선돼서 판교가 지금 천지 개벽을 한 것처럼 그런 거 예를 드신 거죠, 곽 대표님? 예, 뭐 지역으로는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교를 제일 많이 아시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2002년에 이제 시작돼 갖고 이제 12년, 11년 이때부터 입주하면서 지금의 판교가 된 것처럼 아예 입지 자체가 개선이 되는 지역을 선점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더 추가해 주실 말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집을 사야 할까요? 많이 도움되셨죠? 많이 도움됐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분한테 늘 도움을 받아 감사합니다. 저도 같이 방송을 하고 있지만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 가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